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진통을 겪어왔던 인천 소각장 건립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걱정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기초지자체들은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각장 확충 정책,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장정구 인천시전 녹색연합 위원장과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인천시가 최근에 지금 권역별 쓰레기장을 정하는 추진을 인천시 중심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좀 주도권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좀 바꿨단 말이죠. 네. 자, 이 상황과 이 결정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요. 인천시는 민선 7기인 박남춘 시장 당시에 이 권역 4개 권역으로 일단 그 소각장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인천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이런 기조는 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취임 1년 반 만에 이게 그 광역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이 책임이 미루어진 모양새가 됐는데요. 이렇게 인천시 정책이 하향식에서 이 상향식으로 이 기조가 변하게 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기초단체의 비협조 이런 부분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그 소각장 그동안 3년 동안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저희 박남춘 시장부터 쭉 유지돼 왔는데요. 3년 동안 어느 곳 하나 이 진척이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유 시장의 정치적 판단 이런 부분도 좀 그 개입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와 민선 8기 임기 말년이 겹칩니다.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이 지금 그 구상하는 부분이 저희가 좀 알기로는 인천시장을 넘어서 좀 더 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좀 그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민감한 사안을 임기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 위원장님. 네. 예. 박남춘 전 시장 때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이 지금 시점에 와서 기초단체 중심으로 바뀌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 유 시장은 과거 기초단체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배경도 네.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한 줄 평을 좀 하면 먼저 예. 그동안 인천시의 쓰레기 정책은 정부 때마다 폭탄을 돌렸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제 떠넘기고 있다라는 평가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선 7기 때 지역의 기초에 쓰레기 양에 대한 수요가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인천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더라도 그런 기초 자료 없이 과연 권역 4개 권역으로 준비를 했겠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추진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현재 떠넘기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무언가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를 한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까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떠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뭐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이제 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지자체에 협조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이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또다시 이게 민선 7기에 책임으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 그 다음에 이 또 책임을, 앞으로의 책임은 기초지자체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문제는 사각지대, 경계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 쓰레기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냐? 모두 하고 싶지 않은 모두 쓰레기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선별장이든 내 집 앞에 내 관내에는 설치하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근데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어딘가엔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과연 지금 인천시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민선 7기는 책임을 지려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권역별 소각장 마련에 대한 방향성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권역별 소각장을 추진을 했던 배경이 어떤 것이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제 결국에는 이 자원순환 정책에서 인천의 핫한 이슈가 수도권 매립지이잖아요. 예. 이 매립진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자원순환 정책의 기조가 바뀝니다. 예. 그동안은 매립 중심의 정책에서 그냥 매립하는 방식은 넓은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소각을 해서 열을 회수한 다음에 최소한의 재만 재활용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예. 자원순환 정책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인천시의 그런 의지가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를 끌어내는 상황이 이르렀던 거죠. 이거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물론 감량을 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야 되지만 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는 소각을 해서 열을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립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정된 매립장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각을 하고 처리하는 방식 예. 이게 이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각 구마다 모든 소각장을 다 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시설 선별장이나 매립장이나 소각장, 뭐 집화장을 나누는 형태, 그러면서 권역별 소각 시설을 구축하는 형태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 그게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갔던 거고, 환경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끌어내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었다라고 예. 했던 부분인 거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은 뭐냐면 인천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해서 대체 매립 찾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지만 환경부나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미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태도로 방관 자세였거든요. 예. 그럼 인천시가 인천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 다 각자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발생 처리 원칙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권역별 소각장이 추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을 저희가 좀 보내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일단 뭐 시장이 바뀌기도 했지만 계속 뭔가는 좀 진전돼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히려 진척됐다기보다는 좀 퇴보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동부 권역이랑 이 서부 권역인데요. 부평과 계양은 뭐 부천시의 광역 소각장 이용 계획이 있지만 부천시의 반대로 이제 중단됐고요. 또 서부 권역도 지금 영종의 5군데 예비 후보지를 만들었다가 주민들 반발에 따라서 지금 아예 그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남아 있는 그 남부권이나 북부권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송도와 청라 신설과 증설 계획을 갖고 있지만요. 2026년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과연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좀 민간 소각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소각제 정책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기간 동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 간 협의체 구성도 있고 논의도 계속 있었을 텐데 지금 서로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간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예. 그렇게 보면 아예 그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노력을 좀 많이 했죠. 유정복 시장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1년 반 동안 50여회에 걸친 그 회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40회에 걸친 이 견학도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들과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서는 역부족이었고요. 또 뭐 우리가 같이 지난번 부천시 부천 광역 소각장 쓰겠다는 건 진짜 그야말로 우리의 바람이었죠. 부천과의 사전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매립지도 그렇지만요. 이 소각장에 누가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소각장에 들어서는 걸 일단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인천시의 정책이 한 발짝도 진척이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예. 일단 뭐 장 위원장님께서는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으시죠?
예, 뭐 회의는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예. 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예.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물론 결과로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지난 그 쭉 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매립지 문제만 하더라도 경기도와 서울과 환경부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느냐에 예.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TF를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또 기초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인천시의 볼멘 소리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 이제 기초지자체 떠넘기는 모습이 되면 결국 각자가 예산 문제든 여러 가지 여건 문제든 어려움에 봉착할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회를 보면서 그 정리를 좀 해주는 역할, 이 말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이 말이 좀 더 노력했나 이 지자체가 이런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역할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기초자체의 역할도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장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거라고 하면 이해가 못할 부분도 아니지만 완전히 손을 놔버리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인천시 따로 기초자체 따로 갈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계속 뭔 얘기를 했습니까? 환경부 나서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시 나서라, 경기도 나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젠 기초지사 나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계속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떠넘긴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테니 니네가 좀 더 나서 달라. 거기에 환경부까지 예산 부분이나 제도 부분을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야 된다. 실무선에서는 적어도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물론 뭐 지자체 장들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결국은 시간은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무 논의들은 진행이 되고 예를 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현실화하는 것도 이 기조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번에 이 발표가 기조체를 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이 한 거라고 하면 무책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좀 그럼 앞으로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예. 그시 주도로 했을 때 광역화했던 부분 좀 저는 상당히 좀 잘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예산을 받는 문제, 국비를 받는 문제에서도 국비의 40%까지 건설비 40%까지 좀 지원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단 일을 추진하는 데서 상당히 좀 심의 있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군구에 맡겨버렸을 때는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주체가 군구일 때 결국 주민들 또 이 지자체장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주민들이 혐오 시설인 소각장을 예. 누가 하겠느냐? 그리고 또 2028년까지 우리가 좀 소각장 지금 그 유정복 시장의 계획대로라면요, 2028년이나 돼야 소각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뭐 그냥 구상이지.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문제. 주민들이 이거 그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이걸 동의해주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또 반대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진척되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라고 하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걸로 지금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요. 네. 예. 매립지를 또 이렇게 되면 또 사용 연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본다면은 매립지는 예. 어쨌든 3-1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직매립하지 않고 재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더 늘어나겠죠. 근데 쓰레기 자체가 그냥 그대로 지금 방식으로 묻게 된다라고 하면 3-1은 이제 포화 상태가 네. 좀 더 빠르게 다가올 거고 그러면 잔여 부지의 15%라고 하는 사자 합의의 단서 예. 조항이 이제 가동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결국에는 쓰레기 정책이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방식이 기본이고 정답인데 그러면 그동안 이제 민선 8기 인수위에서 민선 7기가
자원순환 정책의 홍보 예산을 과다하게 예.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기초자치가 하든 광역이 하든 환경부가 하든 결국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예. 그다음에 감량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럼 지금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홍보를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환경부가 할 거냐, 그럼 기초지자체가 광역이 할 거냐, 이것도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순환 정책 자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소각시설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손 놓고 있는 뭐 제물프 르네상스라고 하는 개발 사업의 중심에 꽂혀 있지 꼭 챙겨야 되는 환경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놔버리는 모습을 가고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자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구피 받는 것도 정말 덤덤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 규모 자체가 광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각각이 해야 된다? 함께 모여서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런 상황으로 좀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전부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소각장만, 매립장만이 아니라 선별장. 네. 선별장에 대해서 공공선별장이 이제 가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시설에 대한 것도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지자체마다 필요한 만큼 조율할 것이며 각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스스로가 낼 수 있는 정도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 논의 테이블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아까 부천시에 대한 얘기 잠깐 있었는데 부천하고는 경계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소각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 대장동에 있느냐 그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영향은 부천 시민이 다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를 함께 모여서 조금 더 현대화하고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이 합리적인 거를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 자, 한국장님, 지금 그래서 부평 계양권의 경우에 네.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지금 소각장 마련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평 계양권은. 참 이게 난제입니다. 예. 지금 이 부평 계양까지 당장 발등이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 계양보다도 이 부평이 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해서 뭐 꼬챙이 꽂을 땅 하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준택 부평구청장 오죽했으면 지자체들을 이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그 격앙된 표현까지 써왔는데 뭐 그렇다고 뭐 계양구도 녹록지 않습니다. 계양구도 뭐 지금 뭐 땅이 많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땅이 많다 그래서 아무데나 뭐 그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평과 계양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천시와도 다시 협의를 해서 예. 어떤 방안을 찾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협의가, 그러니까 우리의 일방적인 우리의 의사 표현이 아니라 부천과 좀 더 그 친밀한 어떤 의사 표현 그리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방향이 좀 만들어졌으면 한 그런 예.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장님, 저희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리, 분리를 따지면 예. 안 된다. 책임의 문제다라고 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의 문제가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태도가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천시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예. 사이에 끼어서. 그리고 이 책임이 기초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서는 모습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는 방식은 아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든 환경부의 예산을 더 받고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지자체,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 지자체가 누군지 인천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실무단위는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설득과 그다음에 시민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다시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얼마든지 환경 영역 말고 이웃 지자체들하고 여러 가지 사안, 뭐 교통 문제가 그중에 하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일자리 문제도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이 협업의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어렵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지 말고 쓰레기를 어렵더라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예. 정말 초유인류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기초가 부실하면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인천시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인천 시각에서의 소각장 난제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 물론 지자체들마다 좀 소각장을
전부 다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예, 또 각 지자체마다의 시각에서도 저희가 또 이야기하는 시간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